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즉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고 하는 발음을 못해요. 그렇게가 되죠. 그렇게. 왜? 호흡을 놓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훈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 호흡이 깊이 들어와서 호흡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됐으면 지탱하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호흡이 깊어지지도 않았고요. 호흡이 정리도 안 됐고 그러니까 지탱도 없죠. 지탱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사가 다 날아가죠. 대사가 다 날아가고 호흡이 날아가고 소리가 날아가고. 근데 인간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하는데 감정이 전달되려면 이 말이 전달되는 가운데 감정이 얹어져야 되는 거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자꾸 감정만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 감정 전달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말이 파괴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누군가는 대사 분석만 되면 말이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대사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한 요소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얘가 누군지, 얘한테 무슨 내용의 말을 하는지, 왜 말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걸 알면 그럼 말이 돼요? 사실 그렇진 않죠.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대사 전달이 된다고 하는 거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밀접하게 상호 연동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 인식도 해야 되고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야 되고요. 발음도 명확해야 되고요. 발성력도 있어야 되고요. 끊기도 명확해야 되고요. 어미 처리도 돼야 되고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지도 알아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말을 하면서 따로 생각하고 연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한 번에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어렵죠. 일상에서 너무 쉬운데. 이유는 일상에선 뭐 이 사람의 말이 안 들리면 잠깐만 너 뭐라 그랬어? 뭐라고? 아 그랬구나. 즉 말을 못 알아들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연극 무대에서 배우가 공연을 하는데 배우의 대사가 안 들렸어요? 그럼 저 잠시만요. 그 A라는 배우님 있잖아요. 지금 대사한 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잘 안 들렸는데 다시 한번 해주고 넘어가시죠. 예. 내가 내용이 파악이 안 되면 드라마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대사를 한번 하면 그 대사가 한 방에 관객의 귀에 꽂혀야 되거든요. 이게 어렵죠. 즉 일상에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정교하게 말을 해야 되는 공간이 바로 무대입니다. 하다못해 카메라 연기도 그렇죠. 요즘 OTT가 등장하면서 드라마에 이렇게 자막이 등장하니까 그 배우가 했었던 대사가 잘 안 들리면 자막 버튼 누르면 대사가 나오니까 저 배우가 저 대사를 한 거구나 하고 우리가 알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게 없으면 예전에 저도 이제 그랬던 경우가 있었거든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되게 중요한 장면의 대사가 안 들린 거야. 근데 영화관에서 다시 틀어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리니까 너무 궁금해. 그리고 그 영화를 봤을 때가 좀 옛날이어갖고 비디오로 이렇게 빌려서 볼 수 있을 때였었는데 그 영화에 비디오가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기다려요. 비디오가 나와. 비디오가 나오자마자 제가 이제 빌려다 보는 거예요. 왜? 그 내용이 너무 궁금했거든. 그 배우의 대사가 안 들렸었으니까. 그리고 비디오를 빌려서 집에서 틀어서 보는데 10번, 20번을 돌려서 들어도 그 배우의 대사는 들리지 않습니다. 즉 그냥 이렇게 어라라는 거예요. 내가 치에 드는 거 어떻게 해서 내가 치에 드는 거 그러면 시청자 입장에서 미치죠. 그걸 듣고 싶은데 들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OTT가 나와서 뭐 자막들이 나오니까 내가 대사 전달을 제대로 못해도 뭐 자막이 뜨죠. 그러니까 자막이 뜨니까 배우는 이제 대사 연습을 좀 안 하고 대사 전달력이 떨어져도 될까요? 안 되겠죠. 네. 그래서 배우가 대사 전달에 이렇게 목숨을 거는 이유는 뭐냐면 대사 전달이 되지 않으면 배우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대사 전달은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감정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을 보는데 이 내용의 흐름, 이야기를 듣는 거니까. 근데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으면 그럼 무슨 재미로 보냐고. 그래서 여러분이 돈 받고 연기를 하고자 하는 프로 배우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뭐 큰 이유들 이거 말고도 지엽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어쨌든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사가 전달되지 않는 데는 발성적인 문제, 발음적인 문제, 끊기의 문제, 어미 처리의 문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하는 거의 문제, 즉 이제 분석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이제 대상 인식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공통 분모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호흡입니다. 호흡. 그러니까 내가 호흡에 안정감이 없으면 끊기를 할 수가 없죠. 내가 호흡에 안정감이 없으면 소리를 전달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리의 강도, 울림의 강도는 이 호흡의 양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폐활량을 유지할 수 없으면 발성도 발음도 어미 처리도 그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기는 호흡이다. 호흡이 연기에서 되게 중요하다. 감정은 호흡과 상관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은 호흡과 연결이 되고요. 끊기의 문제도 호흡하고 연결되고 발음의 문제도 호흡하고 연결되고 그러니까 뭐냐면 호흡이 안정감을 잃잖아요. 그럼 구가 아닌 협착이 돼요. 구가 아닌 협착이 되면 발음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호흡이 안정감을 갖는다고 하는 건 호흡이 횡격막을 이용해서 좀 깊숙이까지 내려가야 된다고 하는 건데 호흡이 얕으면 호흡이 여기까지밖에 못 온다라고 하는 거죠. 호흡이 여기까지 못 오면 이 호흡을 통제하는 수단이 횡격막이 아니라 이 후두부가 됩니다. 근데 이 후두부 안에는 성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성대는 소리를 내는데 관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소리를 내는데 관여해야 되는 기관이 호흡을 통제하는 데 쓰이니까 소리를 제대로 놓지 못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기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즉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라고 하는 발음을 못해요. 그렇게가 되죠. 그렇게. 왜? 호흡을 놓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흡 훈련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식 호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호흡이 깊이 들어와서 호흡이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됐으면 지탱하고 말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는 호흡이 깊어지지도 않았고요, 호흡이 정리도 안 됐고, 그러니까 지탱도 없죠. 지탱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대사가 다 날아가죠. 대사가 다 날아가고, 호흡이 날아가고, 소리가 날아가고. 왜요? 내가 공기가 들어왔으면 이 공기를 지탱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호흡이 얕으니까 이거를 지탱하는 게 아니라 여기로 이제 쪼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후두부, 소리를 내는데 관여해야 되는 기관인데 이 발성기관의 발성의 역할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구강 안에 협착이 됩니다. 즉 발음을 내는데 관여해야 되는 기관이 발음을 내는데 관여를 하지 못하고 소리를 내는데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쪼이죠.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여기로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는데 호흡이 통제가 되지 않고 호흡이 지나가니까 구강 안쪽을 협착을 시켜서 소리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사람이 왜 자기 앞에 진실을 외면해? 그러니까 발음이 다 뭉개지죠. 그리고 어미 처리가 된다고 하는 것도,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호흡에 안정감이 있어야지 어미까지 소리가 가는 거잖아요.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이렇게 호흡에 안정감이 있어야지 대상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건데 어미까지 대상한테 명확하게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어미까지 내 소리의 안정감과 호흡의 안정감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내가 호흡이 딸리면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이런 식의 이제 말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호흡에 안정감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현상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대사하기 전에 어디에서 호흡을 자꾸 빼요. 어떤 거냐면,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잖아. 다시는 안 가겠다고 했잖아. 즉 말을 하기 전에 호흡을 자꾸 이렇게 빼요. 그래서 왜 말을 하기 전에 어디에서 자꾸 호흡을 빼요? 그럼 여기는 내가 뭔가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이기 때문에 호흡을 빼는 겁니다, 라고 자기가 변명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는 대사를 할 때마다 만약에 10개의 문장이 있으면 한 5번은 호흡을 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이게 설정이에요. 이건 습관이죠. 즉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빼는 거예요. 근데 호흡을 왜 뺄까? 이 원인을 잘 생각해 보면 호흡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여기까지 차 있는 상태에선 여러분들이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소리를 내려면 여기를 좀 비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비우려면 어떻게 돼요? 오빠 지난주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빼고 가는 거예요. 내가 호흡이 이렇게 가면, 제가 호흡과 발성 가끔씩 얘기할 때 호흡이 여기까지 이렇게 80%만 가야지 100%를 채운답시고 여기까지 채우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까지 채우면 소리를 제대로 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한 80%만 채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여유있게 소리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채웠으니까 여기에 공간이 확보가 안 돼갖고 오빠 지난주 이렇게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의 동료 중에 대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주변에 이제 대사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으면 뭐 스마트폰으로 찍고 본인이 한번 관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본인이 하는 연기를 모니터를 하면, 내가 진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호흡을 빼고 하네. 내가 진짜 어미가 자꾸 처지네. 내가 끊기가 안 되네. 내가 발음이 개판이네. 내 소리가 뭔가 닫혀있네. 이걸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제 근데 이렇게 봐도, 자기가 동영상을 봐도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예. 그게 잘 안 보일 거예요. 그게 전문가의 눈에서 봤을 때 딱 보이는데, 그게 어떤 개념인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느낌인지 잘 파악이 안 되니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을 텐데, 계속 보고 연습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그때부터 그걸 구체적으로 고쳐나가면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대사 전달이 되지 않는 이유, 대사 전달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부분들을 신경 써야 되는가, 뭐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들이 뭐 연기 연습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좋은 배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동영상 볼 때까지 안녕.